순자야, 너 며느리 정말 큰일 났더라. 어머, 정자야 무슨 소리야?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그 유명한 셰프 지나 마리아 완전 망했다더라. 얘가 돌아오겠다고 전화했어. 20년 만에. 어머나, 순자야, 너 괜찮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고흥에 사는 76세 이정자입니다. 오늘은 제 절친한 친구 순자와 그 며느리 진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순자와 40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시집도 비슷한 시기에 갔으며 아이들도 함께 키웠죠. 순자는 평생 저에게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어려움은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자의 아들이 서울에서 요리사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진아였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 유명한 요리사라고 해서 동네에서는 순자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고 자식이 없었던 며느리 진아하고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서로 잊게 살게 되었지요. 해가 바뀌어도 명절이 다가와도 원래 몰랐던 사람처럼 그렇게 잊혀진 채로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를요. 진아는 서울에서 라쿠치나라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되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했어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했고 요리책도 여러 권 출간했죠. 순자는 진아가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시청했습니다. 화면 속의 진아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하얀 셰프복을 입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화려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죠. 우리 며느리 좀 봐. 정말 대단하지. 순자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저는 화면 속 진아의 눈빛이 묘하게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기술과 화려한 플레이팅 뒤에 뭔가 공허한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급하게 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자야, 큰일 났어. 진아가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동네 젊은이들이 보여준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명한 음식 평론가가 진아의 레스토랑을 혹독하게 비판한 리뷰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었어요. 기술만 있고 영혼이 없는 요리, 가격 대비, 감동이 없는 허상, 셰프의 오만함이 느껴지는 서비스라는 표현들이 사용되었죠. 그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진아와 레스토랑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걱정이 되어서 진아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자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 앞세운 것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절이 되다니. 순자의 그 말이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모든 것을 자신 탓으로 돌리는 순자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아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었어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순자는 그때부터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어요. 며느리 걱정에 잠도 자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순자를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젊은 사람들이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순자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아의 레스토랑이 결국 문을 닫고 인터넷의 비난 여론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항상 멀리서나마 보고 들었던 며느리의 소식을 이젠 영영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진아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잠시 시골에 내려가서 쉬고 싶어요. 순자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놀라기도 했었지만 안도감이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거죠. 그래, 와라. 언제든지 와도 좋다. 순자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어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진아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순자와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햇볕에 말렸어요. 순자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정자야, 내가 너무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 순자의 그 말에서 20년간 며느리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진아가 도착한 날, 저는 순자 집 맞은편에서 멀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혼자 있을까봐 걱정되어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진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구겨진 옷차림. 큰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뒤로 드러나는 피로감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트렁크에서 작은 가방 하나만 꺼내는 모습도 어딘가 허탈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대문 앞에서 진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아가 다가오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진아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짧고 건조한 인사였어요. 순자가 진아의 가방을 들려고 하자 진아는 그것마저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들 수 있어요. 그 순간 순자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서운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진아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순자의 부탁으로 저녁 식사에 함께했어요. 순자가 하루 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갓 지은 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진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중이라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순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글루텐 프리가 뭐야? 밀가루나 쌀 같은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몸 관리를 위해서요.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더니 서둘러 냉장고에서 김치와 나물만 꺼내왔어요. 그럼 이것만 먹어도 돼. 진아는 김치 한 점을 집어서 조금 씹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짜네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부종에 안 좋아요.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평생 정성껏 담근 김치를 그렇게 평가당하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아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순자는 자꾸 눈치를 보며 음식을 권했어요. 저는 중간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아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순자와 뒷정리를 하면서 저는 순자의 한숨 소리를 들었어요. 정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진아가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순자야, 진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고부지간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진아를 위한 아침상을 준비했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들, 된장국,
갓 구운 생선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죠. 하지만 진아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는 뭐예요? 멸치, 육수, 우린 냄새야. 새벽부터 우렸어. 인공 조미료 없이 이런 깊은 맛이 나는 게 이상하네요. 혹시 화학 조미료 넣으신 거 아니에요? 순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멸치랑 다시마, 양파로만 우렸는데. 그런데 이 짠맛은 뭐예요? MSG 맛이 나는데요.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생 자연 재료만 사용해서 요리해온 자신의 음식 솜씨를 의심받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진아야, 내가 언제 그런 걸 넣었다고 그래?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하지만 진아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요리해야 해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부엌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급하게 순자를 따라갔습니다. 뒤뜰에서 순자는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정자야, 내가 정말 구식인가? 내 음식이 정말 맛없나? 순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만큼 음식 잘하는 사람 없어. 진아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순자의 상처는 깊어 보였어요. 선의로 베푼 정성을 그렇게 거부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날 오후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진아에게 함께 저녁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며느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진아야, 너도 요리사니까 우리 함께 저녁 만들어 볼까? 진아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결국 부엌에 들어왔어요. 순자는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먼저 쌀을 씻어보려. 하지만 진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레스토랑에서 수년간 일해왔어요. 쌀 씻는 건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집 쌀은 처음이니까. 요리에도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물의 온도, 씻는 횟수, 시간까지 다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진아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로 정확히 3번, 매번 30초씩 헹구는 모습이 마치 실험을 하는 것 같았죠. 순자는 그런 진아를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맛있어지는 거야? 효율적이죠. 전통적인 방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일정하지 않아요. 순자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진아의 다음 말은 순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부엌 도구들도 너무 낡았네요. 이런 걸로 어떻게 제대로 된 요리를 하셨어요? 순자가 평생 사용해온 무쇠솥, 나무 주걱, 돌절구 같은 도구들을 보며 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원시적인 도구들로는 정확한 온도 조절도 안 되고 위생적이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자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것들을 그렇게 폄하당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진아야, 이 도구들로 나는 평생 가족들 밥 해먹였어. 너희 시아버지도 너희 남편도 다 이런 음식 먹고 자랐다고. 하지만 진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해요. 그날 저녁 2사람이 함께 만든 저녁상은 어색함 그 자체였어요. 순자의 전통적인 반찬들과 진아가 만든 간단한 샐러드가 어울리지 않게 놓여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도 2사람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 이 김치 정말 짜네요.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어. 우리는 원래 이렇게 먹었어. 건강에 안 좋으실 텐데요.
내 나이에 뭘 그렇게 따져가며 먹어야 해. 그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저는 순자의 마음이 점점 다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선의로 베푼 정성을 계속 거부당하면서 순자도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진아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순자는 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자야, 솔직히 말하면 진아가 너무 달라졌어. 예전에는 그래도 착하고 남을 베풀 줄 아는 아이였는데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순자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 하지만 너무 힘들어. 순자의 그 말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20년 만에 만난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얼마나 크게 실망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갈등과 변화에 비하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순자 집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고부지간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순자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순자의 그 넓은 마음과 깊은 인내심을 말이에요. 그리고 진아도 겉으로는 차갑고 오만해 보이지만 내면 어딘가에는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여성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가치관의 충돌이었죠. 하나는 전통과 정성을 중시하고 다른 하나는 효율과 과학을 추구하는. 과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아가 순자의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요리 교실에 진아를 데려간 것이었어요. 정자야, 우리 진아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것 같아서. 순자는 저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진아가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걱정되었던 거죠. 진아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데에 갈 필요 없어요. 저보다 요리 못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건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냥 구경만 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와봐. 결국 진아는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요리 교실은 정말 소박했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몇 개와 기본적인 조리 도구들만 있을 뿐이었죠. 그날은 김치 담그는 날이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순자의 지도를 받으며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구석에 앉아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아야, 너도 와서 해봐. 순자가 부르자 진아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을 보더니 또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비타민C가 다 파괴돼요. 소금 농도도 과학적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게 그 유명한 요리사래?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가 봐. 하지만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진아야, 우리는 50년 넘게 이렇게 해왔어.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도 다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러니까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아주머니들 중 일부는 진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순자는 어색한 상황을 무마하려고 애썼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보면서 배우는 거야. 진아는 마지못해 배추를 만지기 시작했지만 곧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배추 너무 질기네요. 품종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직접 기른 배추야. 직접 기르셨다고요? 농약은 안 쓰셨겠죠.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잘나면 왜 여기 왔어? 상황이 악화되자 순자는 서둘러 진아를 데리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아야,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걱정이야.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야. 상대방 기분도 생각해야지. 진아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생각이 많은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진아에게 제안을 했어요. 진아야,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텃밭일 도와줄래? 텃밭이요? 응, 우리가 먹을 채소들 기르는 곳이야. 가서 보자. 순자의 텃밭은 집 뒤편에 있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각종 채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라고 있었죠. 상추, 깨십, 고추, 가지, 호박 등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와, 정말 많이 기르시네요. 진아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순자는 기뻐하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상추는 내가 씨앗부터 길렀어. 3개월 넘게 걸렸지. 3개월이나요? 마트에서 사면 5분인데. 그렇지. 하지만 직접 기른 건 맛이 달라. 순자는 상추 한 잎을 따서 진아에게 건넸어요. 한 번 먹어봐. 진아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단맛이 나요. 그렇지. 이게 자연의 맛이야. 그때부터 진아는 조금씩 텃밭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 주는 법, 잡초 뽑는 법, 해충 퇴치하는 법까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화학 농약 없이도 벌레를 쫓을 수 있어. 순자가 계피와 마늘을 우린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며 진아는 신기해했어요. 천연 방충제네요. 맞아. 우리 할머니들이 다 아는 방법이야. 그날 오후 순자는 진아를 장독대로 데려갔어요. 집 한쪽에 정렬된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인상적이었죠. 이건 뭐예요? 된장, 고추장, 간장 다 여기서 만들어. 이 된장은 3년 묵었어. 3년이요. 좋은 된장은 오래 묵을수록 맛이 깊어져. 순자는 된장 항아리를 열어서 진아에게 보여주었어요. 진한 갈색의 된장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다르죠. 진아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정말 깊은 향이 나네요. 이런 된장은 처음 맡아봐요. 시간이 만들어내는 맛이야. 급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맛이지. 그 말을 들은 진아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어머니,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 있어? 네, 조금. 순자는 기뻐하며 된장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 과정을 자세히 말해줬죠. 1년에 한 번씩 만들어. 정월에 메주 쓰고 봄에 장 담그고 여름 내내 발효시켜서 가을에야 먹을 수 있어. 1년이나 걸려요? 좋은 건 시간이 오래 걸려. 기다림이 필요한 거야. 그날 저녁 순자는 직접 기른 채소와 3년 묵은 된장으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었지만 진아의 반응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그렇지. 좋은 재료로 만들면 다르지. 진아는 그날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를 다시 배우고 싶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네,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처음부터요.
그날 밤 순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정자야, 진아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 정말 다행이네.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진아가 순자에게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요리 교실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서울에서 내려온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이름은 수정이었어요. 자신을 푸드블로거라고 소개하며 전통 요리를 배우러 왔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을 가진 푸드 인플루언서 수정이에요. 수정은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리고는 진아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어머, 진아 선생님 아니세요? 라쿠치나의 유명한 셰프. 진아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지금은 와, 대박이에요. 제가 진아 선생님의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블로그에도 몇 번 소개했어요. 수정의 반응에 다른 아주머니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아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수정의 다음 말은 진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레스토랑이 문 닫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들은 바로는 손님들 평이 안 좋아져서 망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순간 요리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수업 시작할까요? 하지만 수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요리 좀 해봤거든요. 파리에서 6개월 동안 르코르동 글루에서 배웠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화려한 요리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프렌치 요리들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난리 났었거든요. 아주머니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사진들을 보았어요. 정말 화려하고 예쁜 요리들이었거든요. 와, 정말 예쁘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수정은 우쭐해하며 설명을 계속했어요. 요리는 예술이에요. 보기에도 예뻐야 하고 창의적이어야 해요. 전통 요리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수정은 계속했습니다. 특히 한식은 보기에 별로예요. 갈색이나 노란색뿐이고 플레이팅도 단조롭고요. 한식이 어때서? 한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수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요.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는 퓨전이거든요. 진아는 수정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의 자신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날 수업에서 수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을 내세웠어요. 순자가 전통적인 나물 무침을 가르치려고 하자 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해요. 여기에 발사믹 비니거를 넣으면 훨씬 세련될 텐데요. 발사믹 비니거가 뭐야? 이탈리아 식초예요. 요즘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 쓰는 거거든요. 순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구식 요리로는 젊은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그 말을 들은 진아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진아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정 씨, 전통 요리가 구식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잖아요. 트렌드가 중요한가요? 진아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물론이죠. 요리도 패션이나 다름없어요. 계속 새로워져야 하고 남들과 다르게 해야 주목받아요. 그런 맛은 중요하지 않나요? 맛도 중요하지만
비주얼이 더 중요해요. 인스타그램 시대잖아요. 진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요? 네, 화려하고 트렌디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아는 순자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요즘 깨닫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요. 수정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재료 본연의 맛, 정성, 그리고 시간이요. 진아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수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아 선생님,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요리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수정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진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망했는지를요. 왜요? 제가 수정 씨와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트렌드만 쫓고 화려한 것만 추구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중요한 게 뭔데요? 진심이요. 진아의 대답에 수정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심, 그런 추상적인 걸로 장사가 돼요.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요리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수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을 주장했고 일부 아주머니들은 그녀의 화려한 요리에 관심을 보였죠. 반면 진아는 점점 더 순자의 가르침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수정이 요리 교실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정은 자신만의 요리 클래스를 열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니들, 제가 모던한 요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부끄럽지 않은 예쁜 요리 말이에요. 몇몇 아주머니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젊은 며느리들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랬죠. 우리도 좀 세련된 요리 배우고 싶어. 손자들이 할머니 요리는 안 먹는다더라. 순자는 서운해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지만 진아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수정의 행동이 예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불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정이 SNS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수정은 순자의 요리를 촌스럽고 구식인 요리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모던하게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썼던 거예요. 그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마을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순자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정자야, 내가 정말 구식인가? 순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순자야. 내 요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순자의 상처는 깊어 보였어요. 평생 정성껏 해온 요리를 그렇게 폄하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진아는 순자를 찾아갔어요. 순자는 혼자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아야, 내가 정말 뒤처진 걸까? 진아는 순자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수정이 편이야. 그들이 틀렸어요. 진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요리가 최고예요. 제가 보장해요. 고마워, 진아야. 하지만 어머니,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진아의 눈에 결의가 보였어요. 뭘 증명한다는 거야? 어머니의 요리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그 다음 날 진아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요리 대결을 해보면 어떨까요? 요리 대결? 네, 수정 씨와 저 둘이 각자의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순자는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진아야. 있어요. 어머니의 요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진아는 수정에게 직접 제안했어요. 수정 씨, 요리 대결 어떠세요? 수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좋죠. 진아 선생님이 전통 요리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모든 재료는 어머니의 텃밭과 장독대에서 나온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제약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재료든 모던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대결 날짜가 정해졌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알려져서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예정이었죠. 진아는 그날까지 순자에게 더욱 열심히 배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술이 아닌 마음가짐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요리할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별 생각 없어. 그냥 먹는 사람이 맛있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진아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해왔는지를요. 어머니,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요. 요리는 어려운 게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 그날 밤, 진아는 혼자서 요리를 해보았어요. 순자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간단한 된장찌개였지만 전에 만들었던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말이죠. 이게 바로 이거구나. 진아는 그제서야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화려한 기술이나 트렌디한 재료가 아닌 정성과 사랑이 바로 요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대결을 앞둔 마지막 밤, 순자는 진아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어요. 진아야, 이기려고 하지 마. 예. 그냥 내 마음을 담아서 요리해. 그러면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 거야. 진아는 순자의 말을 깊이 새겼어요. 이제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리 대결 당일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소식을 들은 외부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몇몇 푸드 블로거들과 기자들까지 왔죠. 수정은 자신만만해했어요. 화려한 조리 도구들을 가져와서 세팅하고 SNS 라이브 방송까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대결을 라이브로 중계해 드릴게요. 반면 진아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준 앞치마를 두르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죠. 대결 규칙은 간단했어요. 주어진 재료로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요리를 만들어서 심사위원들과 일반인들이 맛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이 요리를 시작했어요. 수정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어요. 된장을 소스로 활용한 창의적인 파스타, 김치를 넣은 퓨전 리조또, 고추장을 이용한 모던한 디저트까지 만들어냈죠. 와, 정말 예쁘다. 저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구경꾼들은 수정의 요리에 감탄했어요. 반면 진아의 요리는 소박해 보였어요. 된장찌개, 나물 반찬, 김치전 같은 전통적인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진아는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순자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했어요. 나물을 무칠 때는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했죠.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진아가 순자에게 물어보자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해. 하지만 구경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냥 평범한 음식이네. 수정 씨 요리가 훨씬 창의적인데. 진아는 이런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내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해. 진아는 혼자 중얼거리며 요리에 집중했어요.
드디어 시식 시간이 되었어요. 심사위원들과 일반인들이 두 사람의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의 요리를 먼저 맛본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새롭네요.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수정은 우쭐해하며 자신의 요리를 설명했어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요리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만들었어요. 이제 진아의 요리를 맛볼 차례였어요. 사람들은 큰 기대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스푼을 뜬 순간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뭐지? 맛이 다르네. 된장찌개를 맛본 한 아주머니가 눈을 감고 말했어요. 이 맛,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야.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깊은 맛이 나네. 이런 된장찌개는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 김치전도 정말 맛있어. 특히 나이 든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 맛이야. 바로 이 맛.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나네. 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진정한 요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맛은 좋은데 너무 평범해. SNS에 올리기는 좀. 수정 씨 요리가 더 트렌디한 것 같은데.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의외로 결과는 박빙이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대부분 진아에게, 젊은 사람들은 수정에게 투표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특별심사위원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서울에서 온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진아 씨의 요리에 투표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이유가 뭔가요? 진짜 요리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먹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 요리죠. 진아 씨의 요리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진아는 무너져 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수정은 어이없어 했지만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대결이 끝난 후 진아는 순자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내가 잘한 거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진짜 요리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진아와 순자를 둘러싸고 잔치를 벌였어요. 진아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진정한 마음으로 어울렸습니다. 진아야, 너 정말 달라졌다. 한 아주머니가 말하자 진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그날 밤 진아는 순자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요리를 계속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요. 어떻게? 어머니처럼요. 정성을 담아서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순자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됐다. 그날 밤 진아는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진정한 요리사로 다시 태어나는 꿈을 꾸면서 말이에요. 요리 대결에서 승리한 지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주최하는 전통요리 축제에서 진아에게 참가 제안이 온 것이었어요. 그 대결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주최 측의 눈에 띈 거였죠. 진아야, 이거 봐. 순자가 들뜬 목소리로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전국 대회래. 와, 대단하다. 하지만 진아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어머니, 저는 안 갈래요.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예전에 저였다면 뛸 듯이 기뻐했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런 대회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순자는 진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아야, 나는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 이기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걸 보여주려고 가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요리는 나누는 거잖아. 내가 여기서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닐까? 순자의 말에 진아는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로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럼 가볼까요? 그래, 가봐. 하지만 이기려고 하지는 마. 며칠 후 진아는 순자와 함께 광주로 향했어요. 저도 응원차 함께 갔죠. 축제 현장은 정말 대단했어요. 전국에서 모인 최고 수준의 요리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진아도 감탄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긴장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그게 맞아. 예선전이 시작되었어요. 주제는 우리 지역의 맛이었습니다. 진아는 고민 없이 순자가 가르쳐준 고흥식 멸치 국수를 만들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하고 복잡한 요리들을 선보였지만 진아의 국수는 소박했어요.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깊은 맛이 있었죠. 이 국수 육수가 정말 깊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셨어요?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진아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50년 넘게 내려온 비법이죠. 결과는 예선 통과였어요. 순자는 기뻐하며 진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진아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결승전까지 이틀이 남았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별심사위원으로 최인호 평론가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진아의 레스토랑을 혹독하게 비판했던 그 사람이었죠. 진아야, 괜찮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거든요. 어머니,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인호 평론가의 혹평은 진아에게 트라우마와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진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죠. 차갑고 날카로웠던 그의 비판, 그로 인해 무너진 자신의 요리 인생. 괜찮아, 이제는 달라졌어. 진아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승전 당일 아침 순자는 진아를 조용히 데리고 나갔어요. 숙소 근처 작은 공원이었죠. 진아야, 앉아봐.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침 해가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순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솔직히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또 실패할까 봐요. 또 혹독한 비판을 들을까 봐요. 순자는 진아의 손을 잡았어요. 진아야,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예. 예전에 실패한 건 내 요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지금은 마음이 달라졌잖아. 마음이요? 응, 이제 너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요리하지 않잖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하잖아. 순자의 말에 진아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어머니, 내가 내 요리 먹어보고 눈물 흘렸던 거 기억해. 네, 그게 진짜야. 그 마음으로 요리하면 돼. 진아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순자의 따뜻한 손길이 모든 불안을 잠재워주는 것 같았죠. 어머니, 고마워요. 뭘, 이제 가서 내 마음 보여줘. 결승전장에 들어선 진아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긴장하지 않고 차분했죠. 다른 참가자들이 화려한 장비들을 세팅하는 동안 진아는 간단한 도구들만 준비했어요.
최인호 평론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호는 놀란 듯 진아를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그 오만하고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드디어 결승전 주제가 발표되었어요. 내 인생 최고의 한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시간은 2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요리를 만들지 고민하는 모습들이었죠. 진아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이 복잡하고 화려한 요리 계획을 세우는 동안 진아는 조용히 된장부터 살펴보았어요. 주최 측에서 준비한 각 지역의 전통 장류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진아는 하나하나 맛을 보며 고흥에서 가져온 순자의 된장을 찾았어요. 그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거야. 진아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만들어야 할 요리를 말이에요. 된장찌개요? 옆에서 지켜보던 스태프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된장찌개요. 결승전에서 그런 평범한 요리를요? 평범하지 않아요. 이건 제 인생을 바꾼 요리거든요. 진아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다들 화려한 퓨전 요리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랍스터를 이용한 고급 파스타, 한우를 넣은 창작 덮밥, 전복과 트러플을 올린 리조또. 정말 화려한 요리들이었죠. 하지만 진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신만의 된장찌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렸어요. 순자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끓는 물에 멸치를 넣고 7분 정도 우린 다음 멸치는 건져내고 다시마는 조금 더 우렸죠. 진아 씨, 시간 괜찮으세요? 한 스태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벌써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갔는데 진아는 아직 육수만 우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좋은 요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육수가 완성되자 진아는 된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체에 된장을 올리고 국자로 조심스럽게 푸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죠. 와,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네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진아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재료를 넣었어요. 순자가 가르쳐준 대로 두부는 손으로 뜯어서 넣고 파는 어슷하게 썰어서 넣었죠. 애호박도 반달 모양으로 예쁘게 썰어 넣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옆 테이블 참가자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진아는 정중하게 답하며 계속 요리에 집중했어요. 마지막에 청양고추 1개를 송송 썰어서 넣었어요. 순자가 매운맛이 있어야 개운하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완성된 된장찌개는 정말 소박했어요. 화려한 장식도 특별한 재료도 없었죠.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진아는 된장찌개와 함께 같이 인 쌀밥, 순자가 담근 김치, 그리고 간단한 나물 반찬을 함께 차렸어요. 정말 평범한 한 끼 식사였죠. 다른 참가자들의 요리와 비교하면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진아는 자신 있었어요. 이 요리에 자신의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시간 종료. 드디어 심사 시간이 되었어요. 심사위원들이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요리들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좋았습니다. 정말 창의적이네요. 플레이팅이 아름다워요. 기술이 훌륭합니다. 드디어 진아의 테이블 차례가 되었어요. 최인호 평론가가 맨 앞에 서 있었죠. 된장찌개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네, 맞습니다. 진아는 떨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결승전에서 이런 평범한 요리를 낸 이유가 있나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진아의 단호한 대답에 최인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떤 점에서요? 이 된장찌개에는 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제가 잃었던 것, 다시 찾은 것, 그리고 앞으로 지켜나가고 싶은 것까지요. 최인호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듯한 표정이었죠. 이게 뭐죠? 된장찌개입니다. 아니, 이런 깊은 맛이. 최인호는 다시 한 번 떠먹었어요. 그리고는 밥과 김치까지 함께 먹어보았죠. 믿을 수 없네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칠맛이 뛰어나네요. 이런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봅니다. 재료는 평범한데 어떻게 이런 맛이? 진아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시어머니요? 네, 60년 넘게 이런 요리를 해오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께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최인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전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당신을 바꾼 거죠? 진아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순자는 멀리서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죠.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요? 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재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드는 마음이 진짜 요리의 비결이라는 걸요. 최인호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죠. 모든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진아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거든요. 대상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진아 씨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것 같았죠. 화려한 요리들을 제치고 평범한 된장찌개가 대상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아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최인호 평론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가 숨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오늘 저는 많은 화려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요리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요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진아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진아 씨의 된장찌개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요리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교보다는 정성,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아 씨에게 했던 혹독한 비판은 요리의 본질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진짜 요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진아는 달려가서 최인호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 비판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순자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진아는 순자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잘했어, 진아야.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무대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관객들도 모두 박수를 쳤죠. 시상식이 끝나고 며칠 후 진아는 순자에게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어머니, 저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응, 왜?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리로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네, 작은 식당을 열고 싶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요.
그럼 좋지. 순자는 기뻐하며 진아를 안아주었어요. 한 달 후, 진아는 정말로 마을의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이름은 순자네 밥상이었죠. 순자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메뉴는 간단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나물 반찬, 그리고 정성스럽게 지은 쌀밥. 정말 소박한 것들 뿐이었죠. 하지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맛있는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여기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이런 곳을 찾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어느 날 수정이 식당을 찾아왔어요. 진아 언니, 안녕하세요. 수정 씨, 어떻게 여기까지? 궁금해서요. 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수정은 진아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다르네요. 뭐가요? 예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마음을요? 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수정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뭐려? 언니처럼 요리하는 법을요. 진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날 저녁 진아와 순자는 식당 문을 닫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예전에는 성공이 뭔지 몰랐어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 줄 알았죠. 지금은 알아요. 진짜 성공은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요. 순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진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그게 맞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진짜 요리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식당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더 크게? 네, 하지만 규모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요리가 뭔지 알려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요리 교실도 열고 젊은 요리사들도 가르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요. 그럼 함께 해보자. 그날 밤 저는 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정자야, 진아가 정말 달라졌어. 그러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 순자야, 너도 대단해. 진아를 그렇게 변화시킨 건 너의 사랑이었어. 아니야, 진아가 원래 좋은 아이였어. 그냥 길을 잃었던 거지. 그로부터 1년 후 순자네 밥상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예전에 그런 화려한 유명세가 아니었죠. 진짜 맛있는 음식, 정성스런 요리로 소문이 난 거였어요. 진아는 요리책도 냈어요. 제목은 마음을 담은 한 그릇이었죠. 화려한 요리 사진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진아와 순자의 관계였어요. 이제 진정한 모녀지간이 되었거든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된 거죠. 어느 날 저는 순자네 밥상을 찾아갔어요. 진아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사랑이 있다면 말이야. 진아는 화려한 스타 셰프에서 소박한 마을 식당 사장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찾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진아처럼 성공과 명예만 쫓으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가장 소박한 것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성공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진아와 순자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진아와 순자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